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놨지만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얘는 그냥 암기하면 돼. 되게 쉬워. 첫 번째는 뭐냐? 자, 결실이라는 게 있어요. 결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염색체 일부가 사라진 거야. 염색체 일부가 사라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세포 안에 이렇게 체세포 안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1번부터 22번까지 그리고 성염색체 쭉 있을 텐데, 자, 해봐. 예를 들어서 이게 5번 염색체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에 들어있는 5번 염색체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내가 핵형 분석을 해보니까 5번 염색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부 잘려나가 있는 거야. 잘려나가 있는 거 이렇게. 잘려나가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왜 잘려요? 니네 감수 분열할 때 뭐 하지? 이가 염색체 이렇게 만들지. 상동 염색체가 달라붙었다가 떨어질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결실이 일어난 거. 그러면 야,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거기 있던 유전자도 사라졌다는 얘기지. 맞아? 유전자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이 안 나타나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자, 실제로 5번 염색체에서 이렇게 결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니네 밑에 나와 있는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나. 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자로 묘성 증후군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고양이 울음 증후군 또는 묘성 증후군 그래가지고, 자, 요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 자, 여기 봐봐. 그래서 5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결실돼서 나타난다. 머리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적장애 나타나고, 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냐면 갓난아기 때 우는 소리가 고양이 우는 소리랑 비슷하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너는 혹시 고양이가 우는 소리 들어봤냐? 특히 걔네 번식기 되면 막 그 우는 소리가 되게 아주 기분 나쁜, 근데 애기 우는 소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너무 비슷해. 하여튼 뭐 반대로 이제 애기가 우는 소리가 고양이 우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 그래. 이제 요거는 요 그림처럼 5번 염색체에서 결실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7번이야. 5번하고 7번에 있는 유전자는 다르겠지. 근데 아무튼 7번 염색체도 이렇게 결실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여기 보면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윌리엄스 증후군. 자, 증상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니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고양이 울음 증후군과 윌리엄스 증후군이 이 결실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7번 염색체가 이제 결실이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뇌 손상이 유발되고 심장에 기형이 있고 콩팥이 손상되고 근육이 약화되고 하는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윌리엄스 증후군이 나타난다 이거야. 첫 번째 결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복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실의 반대겠지. 중복됐다는 거야. 중복됐다는 거 말 그대로. 자, 거기 위에 그림에 보면 나오지만은 어디 갔어? 이런 거지, 이런 거. 해봐. 야,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야.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A, B, C, D, E, F,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유전자가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이렇게. 특정 부위가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붙어버린 거지. 그럼 반대로 여기 있던 B는 없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떨어져 나가서 여기 가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 입장에서는 결실이 된 거고 얘 입장에서는 중복이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걸 중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림이 나올 거야. 그럼 그 그림을 보고 이게 결실인지 중복인지만 구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위라는 게 있어. 역위. 자, 역위는 말 그대로 뭐겠어? 거꾸로. 같은 염색체 안에서 유전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버린 거거든. 자, 여기 보면은 요거지, 요거. 요거야.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염색체에서는 A, B, C, D, E, F 순으로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일어난 결과 뭐야? 그 걔네들이 유전자 위치가 서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해봐. 만약에 여기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뭐 A가 있고 여기 B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혹은 여기에 이제 대립 유전자로 스몰 A가 있고 이렇게 스몰 B가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 염색체라고 하자 이거지. 정상인 상동 염색체라면 여기가 일어나면 얘네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짝을 이뤄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고 요렇게 짝을 이뤄서 형질이 나타나면 못 나타나겠지? 그렇잖아. A하고 B가 짝을 이룬다고 형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이제 역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네 번째로는, 자, 저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전좌라는 게 있어. 자, 얘랑은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얘는 같은 염색체 안에서, 같은 염색체 내에서 그 유전자의 위치가 서로 바뀐 거라면, 전좌는 뭐냐?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야.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 바뀐 거야. 따지면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 유전자가 바뀐 거다. 그러니까 자, 여기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9번 염색체라고 해볼게. 그리고 쭉 이제 우리 가다 보면은 크기 순으로 이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22번 정도는 되게 작겠지. 22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란 유전자가 있고 여기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B가 있고 스몰,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얘랑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길이도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스몰 a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여기 있는 스몰 b가 일로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나타날 수 있겠어, 형질이? 못 나타나지. 자, 실제로 이렇게 9번과 22번 사이에 전좌가 일어난 결과 나타나는, 지금 이게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 그림을, 전좌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만 그려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치고, 9번이라고 치고, 얘가 22번이라고 치면 이렇게 9번하고 22번 사이가 서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지금 요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래서 실제로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사이에 이렇게 전좌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전좌가.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러니까 니네 백혈구하고 관계된 게 백혈병이잖아. 골수세포에서 원래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그 정상적인 골수세포가 이렇게 전좌가 일어난 바람에 암세포로 변한 거야. 이렇게 암세포로. 그래서 그 골수세포가 제대로 된 백혈구를 못 만들어내니까 조그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목숨이 아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지.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암이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이제 항암 치료라는 거 받잖아. 그래서 보면은 그 TV나 이런 매체에서 보면은 백혈병에 걸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머리도 없고, 그지? 항암 치료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진 거야. 그리고 항상 마스크 쓰고 있지.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끼고 있다만 백혈병인 친구들은 항상 쓰고 있지. 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지. 백혈구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백혈병 걸린 친구들만 모여있는 그 소아병동이 있거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 왜?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들도 일제 소독 다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전좌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두시면 됩니다. 결실, 중복, 여기, 전좌. 특히 결실하고 전좌는 요 예시도 꼭 기억해야 돼. 고양이 울음 증후군과 윌리엄스 증후군은 결실 때문에 나타난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전좌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뭐 없어. 얘는. 그럼 이제 중요한 염색체 숫자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요게 중요하다니까. 염색체 숫자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염색체 숫자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부모님들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지? 부모가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뭐가 일어난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니네 앞서 있던 감수분열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거든. 감수분열 과정이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돼. 니네 감수분열할 때 염색체들이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비분리라는 건 붙었다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다른 생식세포랑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면은 그 자손은 염색체 수가 뭐 많든지 적든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자, 그런데 자, 이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얘기할 텐데, 그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다른 생식세포랑 만나서 태어난 자손이 이제 돌연변인 건데, 그 자손이 염색체가 한두 개만 많은 경우냐, 아니면 거의 뭐 배수냐,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이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있고 배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 자, 해봐. 배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 배수성 돌연변. 자, 여기서 배수잖아. 우리 염색체 표시할 때 N이니 EN이니 이렇게 핵상 표시하잖아. 맞지? 얘 배수로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 자손의 염색체 수가 3N이니 4N이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정상적인 개체는 2N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10개라면 2N일 때 10개라면 얘네들은 3N 15개, 20개 이렇게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비분리가 일어날 때 있잖아.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거야. 비분리가 일어날 때 세포 안에 들어있던 모든 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서 일어나는 거야. 자, 잘 봐. 우리 감수분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두 번 한다 치자 이거야. 뭐 동물이건 식물이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2N인 세포가 감수 1분열 끝날 때 N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46개가 23개 돼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정자난 앉아도 23개여야 되잖아. 그래서 N과 N이 만나서 2N인 자손이 태어나는데 만약에 이때 분리가 안 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여기 10개인데 그 10개가 5개, 5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비분리가 돼서 2N인 생식세포가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다른 정상적인 생식세포랑 만나면 3N인 자손이 태어나겠지. 맞지? 이런 경우거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3N인 자손이 태어나면 3배체, 4N인 자손이 태어나면 4배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동물에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나타난다? 주로 식물에게서 나타나. 그래서 막 염색체 수가 3N이네, 4N이네 막 이런 애 태어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식물도 염색체 수가 3N이나 4N이면 정상적으로 자라지는 못하겠지. 근데 보통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내가 식물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이럴 때. 특히 니네 다 들어봤을걸? 먹어본 적은 없어도 들어는 봤을 건데 우장춘 박사님의 씨 없는 수박 있잖아. 그게 이거 이용한 거야. 3배체야, 3배체. 알겠니? 우장춘 박사님의 씨 없는 수박 같은 게 대표적인 3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 배수성 돌연변이가 아닌 거야. 그러면 뭐냐? 비분리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전체 염색체 중에 한두 개만 비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두 개가 더 많거나 적은 생식세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염색체 수가 한두 개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나는 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이수성 돌연변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데 한두 개의 염색체가 비분리가 돼. 그지? 그래서 태어난 자손의 염색체 수가 결과적으로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경우. 이걸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건 다 이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이수성 돌연변이. 자, 그러면 밑에 이제 116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이수성 돌연변이 그래서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한두 쌍의 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서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한두 개 많거나 적은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설명을 할 텐데 요거는 화면을 끄고 이제 여기다 칠판에다 내가 그릴 건데, 응? 근데 우리가 이수성 돌연변, 이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제를 두 가지를 일단 할게요. 전제. 해봐. 두 가지를 가정합니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설명할 때 두 가지를 가정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감수분열 중에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감수분열 2번 일어나지? 자, 2번 중에 비분리는 1번만 일어난다고 가정합시다. 비분리는 1회만 일어난다고 가정을 할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전체 염색체 중에 한두 개잖아. 그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온 염색체만 비분리가 된다고 가정하게. 자, 요거를 이제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우리 감수분열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감수분열 과정 나타내는 그림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그죠? 자, 감수분열할 때 요런 그림. 자, 기억이 나야 될 건데, 자, 요렇게 그림을 너희가 그리거나 나오면, 요 세포는 항상 어떤 세포를 의미한다? G 원기 세포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리고 요 그림에서 요 단계는 항상 감수 1분열 중기를 뜻하는 그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줄에 있는 세포들은 감수 2분열을 중기를 뜻하는 그림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4개는 이제 감수분열 결과 형성된 딸 세포를 의미한다. 맞지? 잘 봐.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하는 경우를 먼저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G원기 세포일 땐 염색체가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보인다면 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 분체가 하나씩인 애들이 보일 거야. S기 거치고 G특이 거쳐서 감수분열 시작하면 어떻게 돼야 돼? DNA가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염색체가 2개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염색 분체가 이렇게 2개씩인 애들이 이렇게 보이겠지? 물론 감수분열 중이면 요 2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떨어뜨려 놓고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이 붙어있던 이가 염색체에서 염색체가 분리돼서 하나씩 나눠갔거든? 그러면 요 세포에는 하얀색 또는 분홍색 한 개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하얀색이 있다고 치면 이쪽에 이제 분홍색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분열이 끝날 때는 그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하나씩 나눠갔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 돼야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얘는 요런 모습이 되겠지. 자, 지금부터 얘기하면 졸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핵상을 표시해보자. 자, 핵상은 N과 2N인데 내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 그림에 염색체가 몇 개가 그려져 있든 상동 염색체가 보이면 2N, 안 보이면 N이거든. 근데 그냥 이건 외우고 있어요. 이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다 2N이야, 얘네들 핵상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감수분열을 하는 경우에 1분열이 끝나면 염색체가 나뉘어지니까 핵상이 N이 된다. 감수 2분열 때는 핵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N이다, 이런 얘기 했었지. 얘네 다 N이야, 그래서 핵상이. 다. 다 N이란 말이야. 얘도 N이고. 자, 이게 정상적으로 감수분열을 하는 경우야. 알겠어? 정상적으로. 그럼 이번에 이제 비분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요거 꼭 기억해. 비분리 내가 한 번만 일어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근데 니네 실제로 아마도 너희 학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지가 않잖아. 분명히 비분리가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가 시험에 나올 거야. 최소 2번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올 테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경우로 설명을 할게. 뭐 이해를 해야 2번 하는 것도 풀 수 있겠지.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자, 비분리가 일어나더라도 말이야. 비분리가 일어나도,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세포랑 똑같아. 그러니까 비분리는 분열이 끝날 때 일어나니까 이 그림상에서 얘나 얘는 비분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얘랑 똑같은 거야. 자, 이제 만약에 1분열 때,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저 염색체 2개 그려볼게요. 여기 G원기라 그랬지? 염색체 2개가 보인다면 이렇게 보일 거다. 그지? 복제가 돼서 감수 1분열 중에는 이제 요런 애들이 보일 거다. 그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잘 봐. 원래는 얘네가 붙었다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말 그대로 뭐야?
1분열이 끝날 때 분리가 안 된다 이 말. 그럼 분리가 안 되면 분리가 안 된 애가 한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원래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이쪽으로 갔다고 하자고. 그럼 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돼? 원래 하얀색이나 분홍색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양이와 분홍이가 둘 다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얘는 없지. 자, 여기서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간 거지. 자, 그럼 내가 비분리가 1회만 일어난다고 가정했으니까 2분열 때는 비분리 안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2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하나씩 나눠 갖는 거야. 하얀 거 한 개 한 개, 분홍색 한 개 한 개.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없었으니까 여기 당연히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질문할게. 얘네들의 핵상은 비분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무조건 2n이라 그랬지. 그지? 주원아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얘 핵상이 어떻게 돼? 2n이야? 성진은? 2n 맞지 않아? 그래서 다 틀리는 거야. 자, 내가 아까 전제 중에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 그림상에 있는 염색체만 비분리 되는 거라고 간주해라. 그러면 지금 이게 사람의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사람의 염색체 총 몇 개지? 46개란 말이야. 근데 지금 46개 중에 내가 2개만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은 44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22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2n일 것 같잖아. 근데 얘랑 비교해봐. 얘랑 비교했을 때 분홍색 한 개 더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거 2n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핵상이 봐봐. 총 24개일 거 아니야. 우리 n일 때가 23이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다 해줘야 돼. n 플러스 1.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가 2n이라면 얘는 빵이란 얘기냐? 아니잖아. 22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핵상이 n-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열 때는 비분리가 안 일어났으니까 핵상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대로 뭐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되는 거고 얘는 n-1. 그러니까 만약에 핵상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꼭 명심해. 나머지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절반씩 분리가 되는 거다. 나머지 개수 써놓으면 이거 총 24개니까 n 플러스 1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림상으로는 똑같아 보여. 그러니까 얘가 2n이니까 얘도 2n인 것 같지만 2n이 아니다라는 거. 그죠?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에 2분열 때 비분리 되는 경우야. 똑같은 세포인데 그게 만약에 자, 2분열 때 비분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시다. 자, 감수 2분열 때 비분리.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똑같다니까. 비분리가 되든 안 되든. 그지? 그럼 얘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염색체가 2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복제가 됐으니까 염색 분체가 이렇게 2개인 애다. 응? 2개인 애다. 자, 그 다음에 2분열 때 비분리니까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하나씩 갖는 거야. 그래서 만약 하얀색이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일로 갔다고 치자. 요런 모습일 거야. 그리고 얘는 요런 모습이겠지? 자, 그런데 봐봐. 2분열도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 만약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자. 비분리가 원래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갔다고 쳐봐. 그럼 얘가 원래는 하얀색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지. 그러면 또 이쪽에 분홍이는 그냥 얘랑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분홍이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자, 핵상. 얘 당연히 2n이겠지? 여기는 뭐 고민할 거 없이 2n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분열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니까 뭐 돼야 돼? n이 돼야지. 맞지? 얘네들의 핵상 n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무조건 얘랑 비교하라니까. 자, n일 때 그림상 하나 그려져 있잖아. 거기 한 개 더 있는 거잖아.
얘 마찬가지로 뭐다? 2n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n 플러스 1이다. 얘는 그러면 n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네 분홍이들은 그대로 n이다. 자, 그러면 잘 봐. 감소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그 결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염색체수가 한 개가 더 많거나 한 개가 적은 애들이 만들어져. 그지? 그런데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염색체수가 하나 더 많은 애도 있고 적은 애도 있고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있더란 얘기야. 자, 근데 니네 시험에서 막 이렇게 나와. 비분리가 막 여기서 한번 일어났는데 여기서 또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혹은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번엔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비분리가 최소 2번 일어나는 게 아마 시험에 나올 거야. 근데 지금은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그래서 정상적인 감수분열과 비교했을 때 1분열 때 비분리 됐을 경우와 2분열 때 비분리 됐을 때의 차이다. 그제? 일단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야 돼. 그래서 딱 니네 머릿속에 이 컴퓨터 화면에 뜻이 딱 떠야 돼. 물론 이거 한 번 듣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 염색체가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성염색체가 있잖아. 그럼 이게 비분리가 되는 이 염색체가 상염색체가 비분리된 거냐 성염색체가 비분리된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자, 요건 지울게. 자, 첫 번째. 만약에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자. 자, 봐. 우리 상염색체는 번호로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는 거잖아. 자, 미리 얘기하지만 니네 18번과 21번은 꼭 기억해라. 자, 만약에 해봐. 이 한 쌍이 만약 우리가 21번 염색체라고 하자고. 니네 정상적인 생식세포들은 1번부터 22번까지 다 한 개씩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배우자의 생식세포랑 만났을 때 2개씩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21번인데 그게 2개가 비분리가 돼서 얘가 됐고 얘가 돼서 얘가 정자가 됐다고 치자고. 그럼 그 정자는 21번은 원래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갖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다 쓸게. 잘 봐.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정자가 있어. 자, 그럼 그 정자가 만약에 얘라고 쳐보자. 그럼 그 정자의 핵상은 n 플러스 1은 우리 원래 정자 핵상 쓰면 총 23개지만 22개의 x나 혹은 y 중에 하나를 갖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게 21번이 비분리 된 거면 21번이 하나가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23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이 정자가 정상적인 난자랑 만났어요. 자, 정상적인 난자는 n개잖아. 그지? 총 23개인데 상염색체 22개에 성염색체는 무조건 X 하나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이 만나서 자손이 지금 태어나는 거야. 혹은 잘 봐. 이번에는 반대로 비분리가 일어나서 난자가 만들어졌어. 자, 근데 그 난자에서 21번이 비분리가 돼서 요게 난자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난자가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이고 21번이 2개이긴 덕분에 23이 되고 성염색체는 그대로 그냥 하나 갖고 있고. 해봐. 그런데 그 난자가 정자와 만났어. 정상적인 정자랑 만난 거지. 자, 정상적인 정자는 상염색체 22개, 성염색체 X나 Y 중에 하나 가져서 총 23개 갖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든 이렇게 둘이 만나서 태어나든 그렇게 태어난 자손은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 더해지는 거 2n 플러스 1 그래가지고 뭐야?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총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는데 21번이 3개가 되겠지, 이 경우에. 그치? 이런 사람이 태어나. 같은 원리로 이게 18번이야.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쓰지만 그 사람은 18번이 3개가 돼 있거든? 자, 그래서 봐.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21번을 만약에 3개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야. 총 염색체는 47개인데 그럼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불러?
다운 증후군이라 부르지? 그래서 이게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딱 봤을 때 정상인에서 되게 멀고요. 그 다음에 지능이 좀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좀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좀 기형이 있대. 그래서 다운 증후군인 사람들은 보통 20살 전후에 많이 그 심장 기형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많대.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아. 다운 증후군.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원리로 18번을 3개를 갖게 된 거야, 자손이. 그럼 이거 우리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 불러. 에드워드 증후군. 거기 보면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의 뭐 간략한 증상들은 써져 있으니까 그거는 너희가 암기를 좀 해주면 되겠지. 11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제? 그래서 21번이 3개이거나 혹은 원리는 동일하다. 그러면 그때 잘 봐봐. 야, 또 우리가 이제 비블리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자손이 태어났을 때 누구에게서 비블리가 일어났고 언제 비블리가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다운 증후군이냐 이렇게 태어난 다운 증후군이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자, 요 정자 어때? 상염색체가 비분리 되는 거기 때문에 1분열 때 비분리가 돼도 21번 두 개는 n 플러스 얘 만들 수 있고요.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도 만약에 요게 정자가 된다면, 요 정자라면 이게 가능한 거야. 밑에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상염색체가 비분리 되는 경우에 보통 그거 잘 안 물어보지. 뭐 언제 비분리가 일어나든지 간에 이런 애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던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던 이런 애들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진 않아. 그럼 이제 문제는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야. 성염색체 비분리. 자, 여기다 써볼게. 지우고. 자,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림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예를 들어 남자라고 하면 이제 X, Y인 거지. 이제 Y는 이제 X보다 좀 작겠지. 그럼 그 성염색체가 비분리 되는 경우인 거예요. 잘 봐. 자, 남자야. 이게 남자가 지금 정자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X, 이게 Y라고 칩시다. 실제는 여기 크기가 더 작아야 되겠지. 근데 그게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얘가 됐어. 그럼 그게 얘가 돼서 얘가 정자가 되면 그 정자 안에는 우리 원래 정상적인 정자는 X나 Y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X, Y가 비분리돼서 정자가 만들어지면 X, Y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지. 맞아? 자,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정자가 만들어졌어.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정자야. 자, 그게 얘야.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24개인데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22개인데 성염색체를 뭐야? X, Y를 갖는 거지. 이렇게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X, Y를 모두 갖는 정자가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정자가 정상적인 난자와 맞나요? 난자는 무조건 성염색체 X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둘이 만나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 아니면, 자, 이번에 잘 봐. 이번에는 여자야. X가 2개지. 여성이 난자를 만들 때 그 X 2개가 1분열 때 비분리돼서 얘가 난자가 됐다고 해보자. n 플러스 1인 난자가 만들어졌다고 해봐. 자,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난자야. 그래서 난자가 n 플러스 1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X가 2개인 난자가 태어났다고 치자. 근데 그 난자가 정상적인 정자랑 이제 수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정자가 예를 들어서 Y를 갖고 있는 정자라고 치자 이거지. 그래서 요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 그러면 요렇게 둘이 만나든 요렇게 둘이 만나든 태어나는 자손이 갖는 염색체 수는 뭐야? 2n 플러스 1. 마찬가지로 47개인데 아까는 상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뭐야? 상염색체는 44개 그대로인데 성염색체를 3개를 갖고 태어나게 돼. 맞지? XXY를 갖고 태어나게 되거든? 자,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라고 불러. 외워야 돼. XXY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총 개수는 이것도 47, 이것도 47인데 얘는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성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지.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하거든.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뭐야?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남자.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 성별은 남자거든. 근데 X 염색체가 두 개다 보니까 여성의 특징이 좀 일부 나타나는 거야. 가슴이 좀 발달한다든지 이런, 그지? 여성형 가슴을 갖게 된다는 거지. 클라인펠터 증후군. 근데 얘는 말이야 중요해. 요 둘이 만나서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수도 있고 요 둘이 만나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누구에게서 비분리가 일어나냐 구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보통 생맹하고 같이 짝져져서 나와. 가계도 문제에 얘가 섞여서 생맹과 함께 나온단 말이야. 잘 봐. 야, 만약에 요 둘이 만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정자는 봐라. 무조건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야지만 이런 정자가 만들어져. 무조건 요 정자다. 그럼 이거 무조건 1분열 때 비분리야. 왜? 봐라. 이게 XY라고 치면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야 XY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봐라. 만약에 XY인데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열을 했다 그러면 설사 n 플러스 1이 만들어져도 x만 두 개이거나 y만 두 개인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정자가 xy를 모두 갖고 있으려면 무조건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다. 알겠니? 무조건. 그런데 자, 만약에 요렇게 해서 태어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 이 난자는 사실 여자는 어차피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1분열 때 비분리가 돼도 x가 두 개인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고 2분열 때 비분리가 돼도 어차피 x 두 개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 얘는. 요거는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모두 가능하다. 그지? 모두 가능하다. 이거지.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니? 그럼 이거 어떻게 낸다고? 생맹하고 같이 낸다고 그랬잖아. 자, 봐라. 요거 위에 거 지울게.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우리들이 생맹이 반성유전이잖아. 잘 봐. 아빠가 정상이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기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해볼게.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아빠가 정상이야. 엄마도 정상이야. 그런데 아들이 생맹이면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생맹이려면 X가 두 개니까 생맹 유전자가 둘 다 있어야 되거든. 잘 봐. 아빠도 정상이고 엄마도 정상인데 아들이 생맹이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래. 그럼 이래놓고선 누구한테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야, 아빠가 정상이면 아빠는 X가 하나이기 때문에 XY겠지. 그지? 그러면 봐라. 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얘처럼 XY와 X가 만난 거냐 XX와 Y가 만난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아빠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Y는 아빠한테만 올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아빠한테 XY를 받고 엄마한테 X 받았다 그러면 아빠가 XY 다 줬다 그러면 아빠도 생맹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빠 생맹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아, 이 X를 엄마한테 두 개를 다 받은 거야. 근데 엄마가 정상이래. 그럼 엄마는 보인자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X'을 두 개 줄 수 있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건 나중에 실제로 문제 또 풀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클라인펠터 염색체 수가 많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해봐. 만약에 요 정자라고 보죠. 요 정자.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얘네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성염색체가 아예 없을 거거든. 그치? 맞잖아. XY인데 XY가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서 1로 가버렸어. 그럼 여기는 X도 Y도 둘 다 없을 거 아니야. 염색체. 그러면 자 N-1인데 상염색체는 그대로인데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 치자 이거지.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난자와 만났어. 난자와 만났어. 어? 난자는 무조건 상염색체 22개 X 하나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 아니면 반대로 난자가 비분리돼서 난자가 만들어졌어. 근데 마찬가지로 난자가 요게 난자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요 난자가 만들어졌어. 성염색체가 없는 난자가 만들어졌다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적인 정자랑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정자 중에 X를 갖고 있는 정자랑 만나. 자손이 태어나. 이렇게 둘이 만나서 태어나든 이렇게 둘이 만나서 태어나든 태어나는 자손은 염색체 수가 한 개가 적어지겠지? 그 결과 상염색체 44개인데 성염색체가 X 하나인 자손이 태어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터너증후군이라고 불러. 터너증후군. 자, 성별 남자야 여자야? 여자지. Y가 없으면 여자인 거야. 근데 여성은 여성인데 X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불완전한 여성이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도 TV에서 봤는데 이 터너 증후군 사람 특징은 여성이긴 한데 여성들은 월경을 하잖아. 한 달에 한 번씩. 되게 불규칙해서 아기를 잘 못 갖고요. 거의 불임이고 키도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이건 TV에서 본 건데 어떤 의사가 어떤 그 관찰자를 대상으로 터너 증후군을 의심된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좀 기형이 있대. 이렇게 손가락이 똑바로 하지 않고 약간 기형이 있는 뭐 그런 증상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터너 증후군. 그러니까 증상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게 터너 증후군이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도 요 정자나 요 난자가 언제 비분리가 되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얘는. 저 정자든 저 난자든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든 2분열 때 비분리가 되건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나 난자는 둘 다 만들어질 수 있어. 그지? 요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다운 증후군하고 에드워드 증후군은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별 구분 없이 나타나. 남자한테도 다운 증후군, 여자한테도 다운 증후군 나타날 수 있어. 에드워드 증후군도 남자한테 에드워드 증후군 나타날 수도 있고 여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르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 무조건 남자인 거고 터너 증후군이면 무조건 여자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성별에 따라 또 나타나는 게 좀 다르다 하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비분리에 대한 근데 니네 학교 시험에서 예전에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터너냐 클라인펠터는 아닌데 이 봐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정자가 만들어질 때 말이야. 잘 봐. 성재야. 해봐. 정자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요 정자가 만들어져. 여기 지금 X와 Y로 나뉘어졌는데 요 정자가 만들어지면 정자가 Y를 두 개 갖고 있거든. 그러면 그 정자가 난자랑 만나면 X 성염색체가 3개인데 XYY인 사람 태어나거든. 이거 뭐라고 할까? 초남성 증후군이라 그래. 그러니까 특별한 증상은 없대요. 그냥 정상적으로 정상인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초남성 증후군이 태어났다면 언제 비분리 일어난 거냐 이거 물어보겠지. 언제 비분리야? 정자가 Y 2개 가지면 무조건 2분열 때 비분리인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XXX가 태어나. 이건 뭐라고 할까? X가 3개면 전부 여자인 거잖아. 초여성 증후군이라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당황하지 말고 잘 보고 누구한테서 언제 1분열 때인지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난 건지만 구분을 해주면 돼.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하지도 않았어.
이 교재도 없어요.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 기본적인 건 또 정리를 할 때 그건 좀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한두 문제 정도 또 풀이를 해줄 건데 이 비분리에서는 뭐 단순히 뭐 클라인 패턴 이런 것도 나오지만 유전자량에 대한 게 나오거든. 비분리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 각 세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1, 요 세포를 2, 그 다음에 요 세포를 3, 요 세포를 4라고 해볼게. 자, 실제 문제에서는 뭐 1, 2, 뭐 3, 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 2, 뭐 3, 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표시해 놓은 이 각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량이 표로 주어져. 자, 잘 봐. 요 염색체 예를 들어서 A하고 스몰 a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참고로 요 염색체가 상염색체라고 칠게. 이게 또 성염색체면 또 얘기가 또 달라. 그때 뭐 그런 디테일한 건 이제 그때 시험 대비 가서 한 번 더 하면 되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요게 상염색체야.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상염색체고 그때 이제 이 각 세포들의 유전자량을 여기다 표로 한번 표시해 보자 이 말이야. 자.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자, 뭐 지금 이거 비분리가 일어나는 건 정상적인 경우에는 잘 봐. 1, 2는 어차피 동일하다 그랬잖아. 자, 1세포는 A 유전자가 하나고 스몰 a도 하나야. 그치? 맞아? 잘 봐. 스몰 a 하나야. 2는 어떻지? DNA가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개씩 갖고 있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 이게 문제에서 2로 나오고 4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1 아니면 2야. 여기가 2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가 이제 A가 2개고 스몰 a가 2개.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한 경우에는 얘나 얘는 각각 A만 2개 갖거나 혹은 스몰 a만 2개 가져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 라인이 그냥 3이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얘는 스몰 A 갖고 있으니까 A만 2개 가질 때 혹은 스몰 A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둘 중에. 그러면 4번 세포는 어떻게 되지? 정확히 또 그거의 절반이 돼. DNA 양 또는 유전자량이 그 위에 줄의 절반이거든. 그러니까 1개와 0개든지 0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어? 그럼 잘 봐. 그럼 지금 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요 유전자량이 세포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잔 말이야. 자,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는 경우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는 경우야. 자, A하고 스몰 A. 자,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야. 그지?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A 하나, 스몰 A 하나면 여기 A 2개, 스몰 A 2개인데 자, 1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얘 어떻게 돼? 얘. 그대로 얘가 일로 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2개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4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지? 4가 만들어지면은 정확히 마찬가지 이거의 절반이 되거든. 2분열 때 비분리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가 A 2개, 스몰 a 2개였다면 여기 A 하나, 스몰 a 하나 이렇게 되겠지? 하나, 빵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정상적인 세포는 무조건 여기 3단계랑 4단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둘 다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근데 니네 실제 문제에서는 말이야. 지금은 내가 이걸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이거 순서 섞어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놓고선 기억이 1이냐 2냐 3이 이거 찾아야 돼. 매칭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순서대로 써놓은 거. 그럼 니네 봐봐. 시험 문제 이거 섞어놓으면 이거랑 구별할 수 있겠어? 구별 못하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습득을 해야 돼. 구별하는 방법, 요령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더 해야지. 이제? 자, 이번에는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보자. 2분열 때 비분리. 자,
자, 2분열대. 자, 마찬가지로 여기 A가 하나 있고 스몰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1, 2는 어때? 동일하다니까? 하나, 둘.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단계, 여기가 3단계라고 하면 3단계 세포들은 어때? 아까 정상적인,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분열을 하는 거니까 얘랑 동일하겠지. 맞아? 얘랑 동일하다고. 하나가 A 2개 갖고 스몰 a가 없으면 다른 하나는 스몰 a, 라지 a가 없고 스몰 a만 2개 이렇게 갖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2분열대 비분리인 거지. 잘 봐. 그래서 1로 a가 가고 1로 스몰 a가 이렇게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2분열대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비분리가 돼. A가, 얘도 a가 2개야. 맞아? 얘도 a가 2개야. 스몰 a가 없어. 얘는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없지. a도 없고 스몰 a도 없어. 빵빵빵빵.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스몰 a가 2개였으면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라지 a는 없고 스몰 a 이렇게 갔겠지. 맞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정말 그냥 기본적인 거 정리한 거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막 뒤죽박죽 섞어놔서 걔네들이 이 중에 어떤 세포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쓴 거는 이게 상염색체인 경우란 말이야. 근데 성염색체면 또 얘기가 달라져. 여자는 X가 2개니까 사실 이거랑 동일할 거야, 여자 세포는. 근데 남자는 X가 하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 세포의 경우에 여자는 A 하나, 스몰 a 하나 가질 때 남자는 A 또는 스몰 a 중에 하나만 갖는 거야. 그럼 또 이거랑 구분할 수 있겠어? 구별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줄 거야. 알겠지? 한두 문제 정도 풀어봐 줄 테니까 일단 요거는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한번 이제 니네 교재 요 그림들이 있잖아. 그 그림 옆에다 요거 한번 써봐. 이렇게 염색체 위에다가 A 스몰이 표시한 다음에 각각 1분열대 비분리 되는 경우와 2분열대 비분리 되는 경우는 유전자량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놔보라 이거지. 알겠어? 잠깐만.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이거 빨리 좀 정리해봐.